예, 반갑습니다. 창녕 오교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담당 교사 이재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자의 사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인사상을 시작으로 해서 수양 그리고 정치관까지 아마 윤리와 사상을 선택해서 수능에서 응시할 친구들은 꼼꼼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동영상 안에 문제 풀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풀이를 선생님 바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배울 사상과는 맹자입니다. 맹자 같은 경우는 이 유학의 시작이 공자라면 어떤 유학 사상의 큰 흐름, 방향을 짚어주는 것은 바로 맹자의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유학 사상가들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맹자의 사상 또는 맹자의 사상에서 제시되는 용어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한층 심화되거나 한층 더 발전시킨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역과 양명학, 이왕과 이, 더 나아가서 조선 실학자인 정약용의 사상까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맹자의 사상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선생님과 같이 윤리와 사상 교과서 페이지 몇 쪽입니까? 예, 36쪽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전개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페이지 37쪽 보면은 맹자의 생년 또는 태어나고 또는 살았던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원전 372년, 지금으로부터는 한 2400년 전 인물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맹자는 이 전국시대 사람입니다. 전국시대. 그래서 공자를 준추시대, 맹자는 전국시대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맹자에 대한 어릴 적 이런 기록들은 충분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맹자의 기록과 관련해서는 바로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맹자의 윤리사상을 전개해 볼 것인데, 맹자의 윤리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선설입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윤리와 사상 시작할 때 배웠습니다. 맹자의 윤리사상의 첫 출발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성선설이 유학사상의 전반적인 것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도덕적 사회 질서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맹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여 서로 경쟁하고 다투다 보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졌다. 자, 그러면은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잃어버린 참된 본성과 도덕적 마음을 어떻게 하도록 되찾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자, 참된 본성과 도덕적 마음 좋은 것이지요.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없었다고 합니까? 잃어버렸다고 합니까? 잃어버렸다고 하지요. 그러면은 이 참된 본성과 도덕적 마음을 처음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 갖추고 있었죠.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갖추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지러졌다, 바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바로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이 바로 맹자의 도덕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타인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공자가 얘기한 것인데, 공자가 얘기한 이 어진 마음, 인을 받고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바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의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맹자의 윤리사상에서 중요한 덕목을 골라라 하면은 인과 의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인간 본성과 본심 자체는 선하다고 한다. 무슨 설? 성선설이 됩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 보편적이죠.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언제부터 선천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형지심, 시비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총 몇 가지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네 가지 단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네 가지 단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서라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의 선한 다른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서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이를 잘 지켜서 사단을 잘 지켜서 무엇이 되게끔 하자? 이인의 예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인의 예지는 총 몇 가지? 네 가지이기 때문에 사덕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간을 욕심을 줄이고 이 선한 마음을 잃게 한다든가 가리게 하는 욕심을 줄이고 과욕입니다. 욕심을 줄인다. 선한 본심을 잘 보존하며 선한 본성을 잘 길러서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의 앞부분 했던 존심양성입니다. 선한 마음을 잘 보존하고 선한 본성을 잘 기르자.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자? 사단을 길러 나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맹자의 관점에서 사단과 사덕의 관계에서 이 사단을 어떻게 함으로써 확충함으로써 사덕이 될 수 있다. 사덕이 드러날 수 있다. 사덕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수양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수양론이 아니라 이게 바로 본성론과 관련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양론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맹자는 올바른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이것은 바로 집자입니다. 모으다는 뜻인데 집, 꾸준히 모으고 실천한다. 무엇을? 의로움을. 그래서 올바른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여 무엇을 기를 수 있다?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연지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젊은이여 호연지기를 지녀라라는 것은 내가 옳은 행동을 추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연지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 호연지기를, 즉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실현한다면 바로 이상적 인간이라 할 수 있는 대장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대장부는 바로 어떤 힘이 센다거나 또는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의의 상황을 보고 망설이지 않고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대장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좀 빠르게 봤는데 이게 유튜브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뜬금없는 책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디 선하다라는 선선설을 주장한 철학자 맹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를 걱정하고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그 아이의 부모와 사귀라는 까닭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과 벗들에게 친성을 듣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며 인정 없다는 소리를 듣기 싫은 것도 아니다. 우물에 빠지려는 어린아이를 보고 걱정하는 이유는 관계, 명예, 평판 따위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타인의 고통을 참지 못하는 마음, 불인인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불인인지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불인인지심은 인, 의, 예, 지로 분류되며 이 네 가지는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인 측은지심. 의는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악함을 미워하는 수호지심. 저 고문장 싸워! 조작 사건을 지휘한 검찰! 그리고 이 나라의 군사정권이다. 얘는 겸손하여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양지심. 마지막으로 지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지심입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사단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가만히 예. 내버려둔다고 해서 스스로 꽃을 자, 선생님 갑자기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인지 우리 필기노트를 보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노트 한번 볼까? 필기노트 맹자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필기가 되어 있네요. 왜 필기가 되어 있을까? 자,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울 때 인간 본성론 할 때 우리가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맹자의 윤리사상입니다. 사회 혼란의 원인과 해결 방안 나와 있는데 맹자가 얘기하는 사회 혼란의 원인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이거 인간이 보편적이고 선천적이고 자연적으로 지니고 있는 선한 본성과 마음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럼 이 사회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 되찾는 것입니다. 되겠죠? 되찾고 다시 이런 선한 본성을 실천한 것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선선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우물에 빠지는 아이를 갑자기 보게 되었는데 우리 아까 전 동영상 보았지요. 누구나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난다. 안 구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안 구해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불인 인지심입니다. 그 구해주려고 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친해지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 아이고 자발이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아이를 구해줬다 아이가, 또는 나쁜 소문을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번에 어떤 애가 우물에 빠져서 크게 다쳤는데 제가 안 구해줘갖고 그래 다쳤단다, 이런 말이 듣기 싫어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를 미뤄 본다면 우리가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어떤 것을 잘못된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마음, 또는 사양하는 마음,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없으면 맹자는 뭐가 아니랍니까?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 어떤 사회적 약자, 또는 굉장히 힘든 상황, 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 왜 놓여져 있을까? 저 사람을 저 상황에서 구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든다면 맹자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이고 수호지심은 의의 단서이며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이고 시비지심은 지혜의 단서이다. 사람에게 이러한 네 가지 단서 두 글자로 사단이 있음은 마치 사체와도 같아. 사체 바로 팔다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사단은 뭐가 있었습니까? 측은지심, 어떤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 수호지심, 불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잘못된 것을 보고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어떻게 그런 행동할 수 있어. 세 번째, 사양지심, 나보다 급한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고 웃어른을 공유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인의예지라 하고, 이런 사단을 실천함으로써 이 인의예지를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사덕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덕은 무엇이냐? 바로 도덕성이 되겠죠. 그러면 사단은 우리가 도덕적 가능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수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이 맹자는 사단과 사덕만 가지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는 아닙니다. 사단과 사덕과 함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바로 양지와 양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양지와 양능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배우지 않고도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능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을 가르쳐서 양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배우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바로 선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선천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양지와 양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도덕적인 암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갖추어진? 선천적으로 갖춘 도덕적 알미자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손을 잡고 가는 아이는 그 부모를 사랑하고, 크고 나서는 그 형 또는 그 웃어른들을 공경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친애하는 것은 인이요 어른을 존경하는 것은 의다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이란 사람의 마음이요 의란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맹자의 관점에서 인과 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맹자의 관점에서 인이라는 것은 바로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그에 반면 의라는 것은 바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사회적 정의다라고 보았습니다. 되겠죠? 보자.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공자의 공자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대표적인 덕목 바로 무엇입니까? 인이죠. 그리고 이 인이 우리 마음속에 갖춰져 있다가 밖으로 드러난 것은 뭐라고 한다?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맹자는 어떤 덕목과 어떤 덕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이라는 덕목과 의라는 덕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맹자가 살았던 시기는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중에 전국시대라고 볼 수 있죠. 전국시대, 선생님 저번에 무슨 뜻이라고 했었지요? 예, 맞습니다. 국가들끼리 치열하게 다투는 시기가 바로 전국시대입니다. 그러면 전국시대에서는 좀 더 사회적 혼란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맹자는 이러한 사회적 혼란이 심해진 상황에서 어떤 덕목,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게 빛을 발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떤 덕목을 보다 강조한다? 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의, 바로 무슨 뜻입니까? 옳고 그름을 강조하는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필기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 첫 번째 성선설, 그리고 이 성선설의 사단과 사덕의 관계, 그리고 양지와 양능, 그리고 인과 의, 이 두 가지 덕목 중에 이 의라는 가치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됐지요? 자, 이어서 나오는 거 바로 도덕적 정치는 어떻게 실현해야 될까? 올해 졸업한 사망인들이네요. 이제 올해 졸업한 사망인들이 지금 3학년들 말고 여러분들이 1학년 때 3학년 선배들이 1학년이었던 2017년에 선생님이 누굽니까? 전예원, 배서연, 박예경 등등 이런 친구 총 6명과 함께 2년 동안 맹자란 책을 꾸준히 읽어왔습니다. 장심대회도 나갔었고 했었는데, 맹자란 책을 읽으면 인간의 본성의 선함을 주장한 것과 함께 사실을 읽고 있으면은 어떤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런 어떤 생각이나 그리고 대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맹자 사상가가 주장했던 것은 바로 성선설과 사단, 사덕, 인, 의 또는 양지, 양능이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그 이후로 그리고 현대사회까지 맹자가 포커스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도덕적 정치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맹자도 마찬가지로 공자처럼 자신의 사상을 실현하고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군주를 만나 도덕적 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는 군주가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며 무엇으로 다스리는 덕으로서 다스리는 두 글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덕치가 되겠죠. 이 덕치의 이름을 살짝 바꿨습니다. 무슨 정치? 왕도 정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주장한 왕도 정치의 바탕에는 군주보다 백성이 귀하고 국가도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본 사상이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민본 사상 무슨 뜻입니까? 백성이 근본이다. 백성을 어떤 세금을 낸다거나 또는 전쟁을 할 때 병력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국가가 있는 것은 왕을 위해서가 아닌 백성을 위해서 왕이 존재하고 통치자가 존재하고 군주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말, 군주보다 백성이 귀하다 해서 나온 말이 민, 위, 기, 사, 직, 차지, 군, 위, 경이라는 말을 합니다. 맹자의 민문 사상인데, 자, 백성민, 민이 가장 귀하고, 사직, 정부 기관, 국가 조직이 그 다음이며, 임군, 군주, 임군 또는 군주가 가장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여 군주가 군주다워야 된다. 두 글자로 군군. 누가 얘기했던 것입니까? 공자가 얘기했던 정명사상이죠. 정명사상 군군. 임금은 임금다워야 된다. 그런데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맹자는 대답을 해줍니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그는 더 이상 임금이 아니란 것입니다. 되겠죠? 핸드폰에 통화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핸드폰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핸드폰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이 핸드폰처럼 생겼지만은 통화 기능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핸드폰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왕으로서 보일 수 있는 통치 능력이나 덕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임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맹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군주를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다? 역성혁명도 정당하다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필기 노트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노트를 보면은 정치가 나와 있는데 좀 이따 수양론 선생님이 미처 못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정치관부터 하고 수양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관입니다. 무슨 정치를 했죠? 왕도 정치라고 했습니다. 왕도 정치 무슨 뜻입니까?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한다. 민본주의, 민본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공자의 덕지 사상을 계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으로서 군주와 지니고 있는 덕으로 백성과 나라를 다스린 것이 바로 왕도 정치지만 이런 군주의 덕이 아닌 그저 엄격한 형벌과 법 그리고 탄압하고 또는 백성의 삶을 힘들게 하는 강력한 힘을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은 바로 패도 정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도 정치란 것은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력과 엄격한 법들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공포 정치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맹자책 안에 보면은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구절 중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구절들을 선생님이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무력으로 인을 가정한 것은 패도라고 한다. 도덕으로 인을 실행한 것은 왕도를 합니다.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킨 것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종한 것입니다.
하지만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킨 것은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쁘고 감명받아서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나라의 선왕이 물었습니다. 제나라의 선왕 줄이면 뭐라고 부릅니까? 조금 듣기 좋습니다. 제선왕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제나라의 선왕 줄이면 제선왕. 자, 이상하지요? 좀 그렇습니다. 왕도 정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맹선생, 왕도 정치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맹제가 대답합니다. 옛날에 정말 살기 좋았다고 하던 이 문왕 때입니다. 문왕이 이 국가의 왕의 역할을 맡아서 국가를 다스릴 때는 이런 법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물고기 잡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답니다. 또는 죄인의 처자까지도 처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고기 잡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즉,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제한을 거는 이런 법도는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처자,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의 가족이라고 해서 그의 처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호랍이 작년에 벗어났지요. 호람이 외로운 사람 작년에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고아, 이 세상에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고달프고 좀 불쌍한 사람들인데, 문왕께서는 정치를 하시고 어떤 따뜻함을 베푸실 때 이 네 부류의 사람부터 먼저 돌봤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재난지원금부터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뭐 한 달 전부터 어떤 그 소득이 없거나 또는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다고 하지요. 자, 이 네 부의 사람들을 먼저 돌보았다. 어떤 느낌 듭니까? 네, 사회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좋은 에피소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소를 끌고 간다. 자,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왕이 임금에게 왕이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되겠죠? 어떤 사람이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즉 임금이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소를 잡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소를 잡기 위해 끌고 가는데, 제나라 선왕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소가 마치 자신이 죽을 것을 아는 것처럼 바들바들 떨며 가는 모습을 보고는 마치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것에 끌려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하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여봐라, 그 소가 마치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끌려가는 것 같아갖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소는 이번에 쓰지 말고 그냥 다른 양으로 바꾸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선생님 여기는 좀 요약을 시켜갖고 내용이 짧은데, 며칠 뒤에 왕이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나라 왕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소를 잡기 아까워서 양으로 바꿨다고 하더라. 어이구, 왕이 저래 좀 생기니 나라 평안하겠어 라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그래서 맹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맹자와 얘기를 합니다. 맹선생, 알지? 맹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얼마 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소를 잡는데 그 소를 풀어주시고 대신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럽니다. 그랬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아. 나는 그 소가 불쌍해서 풀어주고 대신 양을 잡으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 소가 아까워서 소 대신 양을 잡았다고 한다. 난 참 좀 억울한데. 그러니까 맹자가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왜 소를 풀어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불쌍해서. 불쌍하잖아. 마치 죄 없는 사람이 죽을 곳을 끌려가는 것처럼 눈망울에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소에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가 너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즉 뭐랍니까? 차마 어찌하지 못한 마음 저 녀석을 풀어주지만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 바로 소에게 무엇을 느꼈다는 것입니까? 불행 인지심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자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정치도 그렇게 하십시오. 즉 차마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상으로도 불인 인지정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정치를 해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소를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긴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라. 그것이 바로 왕도 정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어서 왕도 정치에 있어서 이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적 안정입니다. 경제적 안정 우리 교과서 보고 나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역성희명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백성은 일정한 무엇이 있어야 생업 즉 항산입니다. 항상 everyday 생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안정한 일자리입니다. 안정한 일자리.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위기가 왔다라고 어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나는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를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은 경제란 것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적인 생물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을 다니지 못하게 하니까 어떤 소비의 능력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주니까 이익도 줄고 생산도 줄게 되면서 경기에 침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영업이 되겠죠. 손님들이 와서 뭘 사 먹고 뭘 사가고 해야 되는데 이동하지 못하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찾아와서 뭔가를 사가고 구매하고 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므로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영업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니까 맹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예측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무엇이 보장돼야 된다? 안정한 일자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떤 달은 돈을 많이 버셨다가 어떤 달은 수익이 없다. 또 그 다음 달도 수익이 없다. 하면은 부모님도 걱정이 되겠지만 우리도 걱정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맹자는 일정한 생업이 있어야 일정한 경제적인 안정이 갖추어져야 무엇을 유지할 수 있답니까? 항상 도덕적 마음을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배를 쫄쫄 굶겨 놓으면은 아무리 평소에 착한 친구를 할지라도 나쁜 마음 먹고 내 배를 채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착한 행동을 해라 라는 말만 하기 전에 먼저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안정 또는 안정한 일자리를 보장해 준 후, 즉 항산을 보장해 준다면 백성들은 안정된 경제적 토대 위에서 항상 도덕적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맹자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맹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도덕적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안정된 민생 경제를 중요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백성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들이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최저 생계를 위한 어떤 생활비 그리고 적어도 1시간의 일을 하면 이 정도는 월급 또는 시급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맹자의 이런 항상과 관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필기 노트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왕도 정치와 경제적 안정입니다. 백성들의 도덕적 성숙, 즉 항심을 잘 안 보이네. 항심을 유지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경제적 안정이 추구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농가마다의 오무의 택지에 뽕 나누시면 50대 노인도 비단 옷을 입을 수 있고, 각 농가마다 가축을 기르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나이 먹은 어른들도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왕도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산 사람을 부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즉 왕도 정치 또는 도덕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 경제적 안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푸주간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으면서 왕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판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게 된 것이다. 즉 이런 살찐 고기와 이런 살찐 말이 있다는 것은 결국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가축들이 대신해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가축들이? 왕의 가축들이 먹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표현 선비는 경제적 안정과 무관하게 항심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백성들은 떳떳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토대, 경제적인 안정된 토대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떳떳한 마음인 항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임금이 더불어서 다스리지도 않고 또 백성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토대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본주의적 역성혁명. 통치를 백성을 근본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백성을 근본으로 하지 않거나 힘과 엄격한 법, 무슨 정치였습니까? 패도 정치로서 백성을 다스린다면 그 국가를 다스리는 군주는 혁명을 통해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익이 사직 차직 군의경, 민익이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 차직 국가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장 가벼운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을 얻는 자는 천재가 될 것이고 천재의 마음은 제후, 제후의 마음을 얻는 자는 대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다면 나라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바꿔 앉아야 된다. 역성, 혁명. 그 왕조의 성, 패밀리 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상가가 누굽니까? 태조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 그리고 정도전이죠.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이 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려의 왕국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망했다. 그래서 어떤 성씨에서 왕의 성씨에서 왕건할 때 왕의 성씨에서 이성계의 이씨로 성을 바꾸자는 뜻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역성혁명이 몇 번 일어났을까? 2번, 3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왜? 역성혁명이라는 것은 왕의 패밀리 네임을 바꾸고 신하가 그 왕을 이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왕실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이후로는 역성혁명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럼 역성혁명과 반정의 차이는 무엇일까? 반정은 기존의 왕을 몰아내고 신하들이 그 왕족 아내 중에 한 명을 추대해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조반정, 중종반정 해서 2번 있었죠. 그래서 왕을 몰아내고 왕의 형제나 왕의 사촌 또는 다른 친척을 다시 올리는 것이 반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도 어떤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맹자의 민본주의적 역성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3학년 수업에 이어서 2학년 수업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목이 타네요. 아유, 시원하다.
그래서 정도전과 이성계도 역시 예, 그 맹자의 민본주의적 역성혁명을 이어받아서 더 이상 고려 왕씨는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제 새로운 나라를 열어보겠다 해서 역성혁명을 일으킨 게 된 것이죠. 그때 이성계를 도와서 나라를 새롭게 건국했던 세력들이 바로 누굽니까? 신진사대부가 되겠죠. 그럼 그 신진사대부들이 공부했던 학문이 바로 유학이 되겠습니다. 되겠지요. 계속 보겠습니다. 문왕이 물어봅니다. 예, 탕이 거를 추방하고 무왕이 주를 정복했다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역사책에 있습니다. 신하가 자신의 임금을 주기도 됩니까?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냥 맹자는 뭐라고 합니까?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 하고 을을 해치는 자는 잔이라 합니다. 잔적 무엇이 되겠습니까? 도덕을 무시하는 자가 되겠죠. 잔적하는 사람을 일부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 평범한 사람인 주를 주겠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시했단 말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즉, 이 잔적, 어떤 패도 정치를 하는 군주는 무엇이 아니란 것입니까? 군주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군주를 죽였다는 말은 없고 일반적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을 시했단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어서 여민동락도 나옵니다. 자, 제나라 선왕이 얘기합니다. 저는 재화를 좋아하고 음주가무를 좋아합니다. 선생님도 네, 재화. 예. 자, 이 말을 듣자 맹자가 얘기합니다. 재화나 음주가무 또는 뭐 돈이나 재물이나 또는 술을 먹거나 노래 부르는 것은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다? 왕 너 혼자 취하는 것은 나쁘다. 그러면 누구는? 다른 백성들은 즐길 줄 몰라서 못 즐기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욕망도 알아주고 백성들과 함께 즐긴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왕도 정치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되겠죠? 자, 위에 한번 볼까? 선생님이 아까 하지 못했던 부분 수양론 보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론입니다. 첫 번째 호연지기 무엇을 통해서 집의란 것은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입니다.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무엇을 기르는 것입니까? 도덕적 용기를 실천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제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께서 특히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자가 말합니다. 나는 호연지기를 잘 기르고 있다. 공손축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호연지기가 무슨 뜻입니까? 예, 맹자가 말하기를 말로는 쉽지 않다. 하지만은 그 기운은 몹시 크고 굳센 것으로서 곱게 길러서 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 기운은 정의와 도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오름이 모여서 생겨나는 것, 즉 도덕적 습관, 실천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되겠죠? 두 번째, 존심, 양성입니다. 마음을 지극히 다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이 선한 것을 알고 자신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이 본성이 어디로서부터 왔구나,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 주었구나. 그래서 본래의 마음을 잘 보존하고 본래의 성품을 잘 지킨 것이 곧 무엇이다? 하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자. 바로 구방심입니다. 구하자. 어떤 마음을?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자는 겁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을은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 선한 마음을 놓아버리고 찾을 줄 모르니 슬프다. 사람은 닭과 개를 도망가면 찾을 줄 알지만, 즉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물품이나 물건을 잃어버린다면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기숙사 입구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저 이거 쳤습니다 하고 기록을 쓰지요. 그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왜?
나의 선한 이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것을 찾을 줄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마음? 선한 마음을 잃어버려 놓고서는 그것을 찾을 줄 모르는 것은 사회 혼란을 가져오거나 또는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무엇이냐? 학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내가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내가 잃어버린 그 선하고 도덕적 마음을 되찾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경희대 전호근 교수님의 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모르고 봤다면 저게 무슨 말이지 했을 건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표현 있지요. 여기 있네. 호라비 호럼이 외로운 사람 고아. 그리고 왕의 재물을 몰아서 어딨지? 여기 있네요. 임금의 포주권에는 요 얘기. 일 통해서 왕도 정치, 즉 경제적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한 것이고 이것이 현대 사회 복지 국가에 어떤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어떤,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맹자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래 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꽉 채워졌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 또 다음 시간에는 맹자와 관련된 문제를 좀 충분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